클로징벨 라이브 새가 날아든다. 딸랑딸랑. 네, 반갑습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네, 오늘 모자를 쓴 거는 귤과 사과 때문에 네. 너무 좋습니다. 뭐예요 이거? 제주 황금향 황금향 감귤 사과 요거를 저희가 팔고 있는데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예요 이 농부는? 어디서 각소리가 왔나 암살자님이. 각설이라뇨. 네. 자, 오늘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하락 속에서 우리나라는 0.5%대로 잘 하락을 그래도 방어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 니케이가 1.3% 떨어지고 예. 뭐 상해야 뭐 0.3% 마이너스다가 지금은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걱정, 환율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게 결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예.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하락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하창 본부장님부터. 네, 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아쉽죠? 항상 문제 있는 건 외국인이죠. 맞아요. 그들은 사줄 때도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라는 생각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59,000원을 뭔가 뚫어주려고 하는데 또 눌린 것들 뭐 이런 것도 좀 아쉽고,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루머나 지라시가 있는 그런 쪽들이 워낙 급등락이 좀 심해요. 그만큼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거고, 오늘 RT오젠 같은 거 뭐 오늘 10%씩 이렇게 빠져버리면 투심 자체가 좀 그렇게 긍정적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순환매로 막 슉 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에서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게 항상 우리의 매일매일 있는 국장이니까 좀 잘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프로그램 비책 순매도가 꽤 많이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만 슬퍼하지 않고 모두 다 좀 힘든 상황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명행은 지금 시장 이렇게 빠졌는데 귤 그렇게 까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당 떨어지면 귤 먹어야죠. 제가 귤 안 먹으면 시장이 오릅니까? 네. 전혀 상관없잖아요. 예, 이렇게 당당한. 네. 시간을 거슬러님께서 뭔 소리야? 객관이 더 팔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기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계속 부스럭거리셔가지고 소리 다 들어갑니다. 그거. 더 세게 할 수 있는. 아유 아닙니다. 안 돼요. 아예 안 들어가야죠. 네. 자, 객관이래.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제 선물 매수가 똑같이 한 4천억 정도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간이 비슷한 수치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2,400억 정도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나간 만큼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좀 불안했던 게 금투가 많이 들어와서 단기 물량이라고, 금투는 단기예요, 단기. 금투 보험 뭐 이런 쪽은. 그래서 일단 연속성을 가지기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 선물이나 이런 쪽이 좋았다면은 뭐 아마 수급이 유지가 됐을 텐데,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좀 나간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관이 4천억을 샀을 때도 3,800억의 금융투자 물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 연기금이 얼마 샀어요 어제? 150억? 별로 안 샀어. 500억도 안 샀을 것 같은데. 몇백억.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안불안하고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기관 2,280억 매도 중에서 2,280억 전체가 다 금융투자 물량. 연기금은 오히려 700억을 샀습니다. 오늘도 사주고. 네, 그래서 오히려 퉁쳐서 지금 기관 마이너스가 2,283억, 금융투자가 2,287억 이렇게 좀 찍히는 거. 원래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좀 변동이 좀 심하고 좀 못 믿음직스럽습니까? 성격이? 뭐 못 믿었죠, 외국인에 비하면. 왜냐면 외국인은 기조가 한번 잡히면 굉장히 연속적으로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기관에서 매매하는 그 물량은 굉장히 날렵하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숙련된 닌자 같은 움직임이랄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약간 정병 느낌?
그래서 이제 좀 우직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좀 그 흐름을 추적 매수하기가 좀 쉬운데 기간도 그렇게 좀 우직할 때가 많아요. 바텀 피싱 할 때는 굉장히 네. 우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간의 이탈이 잘 나오는 쪽은 주가가 완전 최고점에 있는 그런 쪽에서는 좀 차익이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밑바닥에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뭐 지금 오늘 컨텐츠도 그렇고 또 통신주도. 통신이나 네. 뭐 엔터나 뭐 통신은 이제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들은 굉장히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네. 기간의 그 성격도 사실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항상 뭐 항상 좀 수급 분석을 하면은 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나쁜 친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늘 하락에 대해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고요. 이 정도면 잘 방어한 거고요. 네. 안 그러는 게 있죠. 뭐 저기 방산조선 같은 건 많이 빠졌으니까. 네. 예,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뭐 자동차,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그죠? 예, 갈 만한 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마이너스 0.5% 좀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특별히. 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방산이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이 올라갔다 물론 그전에 요즘에 빠져갖고 지금 조짐이 좀 거시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래서 오늘 좀 낙폭이 과한 거로 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모든 주식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었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관 저기 국민연금은 살 거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올라갈 때 안 산다니까요. 떨어질 때 따라서 산다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기관이 따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계속 산다. 의미 있게. 그러면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는 보시고 오늘도 사실은 오전부터 이렇게 팍팍 빠진 건 아니었죠. 예, 그렇죠. 그렇게 갔으니까 종목별로 봤을 때 높이 올라간 종목은 조심해야 되고 내려간 종목 중에서는 기관이 사는가? 그러면 좀 조금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 떠나서 실적이 나온 주식으로 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엔터도 말씀드렸지만 엔터도 저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네. 하이브 빼놓고는 다 오른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 트럼프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외국인 말고도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비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어서 기존에 했던 자동차, 밸류업,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플러스 엔터를 하고 밸류업은 아마 12월 중후반 되면은 조금 프로핏 테이킹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끝났다. 3시 29분이긴 한데 오늘 그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이 써주셨지만 가장 많이 빠진 게 LIG 넥스원, 현대, 롯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에서 11% 빠지고 두산에너빌리티도 5% 빠지고 한미반도체 4% 빠지고 로보틱스도 1.7% 정도 빠지고 나머지 뭐 헬스케어 종목들도 뭐 유한양행도 3% 빠지고 알테오젠도 11% 빠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아작이 났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오늘 조선주도 HD 현대중공업도 6% 빠졌네요. 하나 오션도 4.5%. 그래서 주도주라고 그래도 시장을 끌고 가는 애들이 쫙 빠르게 급격하게 많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전에 땡땡땡을 끝났습니다. 해주고 계시네요. 네. 한 네. 2분 전부터 해요. 여기 시작할 때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18분부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시 30분 이고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십니다. 드가님이 2초 전으로 기점을 잡고 해리케이님께서 탕탕탕, 탈감님이 땡땡땡, 드가님이 발사 해주셨고요. 권종근님, 헌터트레저님, 정수환님, 잠만보 쫑님, 전효미님, 흰둥둥님, 코피님도, 윤상빈 형님도, 제이컵 킴 형님도, 유자님도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귤귤귤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귤 진짜 맛있습니다. 귤 네. 맛있네. 많은 분들이 또 사과랑 아침 거 계속 있네. 네? 아침 거 아침도 있습니다. 네. 사과랑 황금향을 많이 주문을 해주셨는데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거는 또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보노님 지수가 들어왔을까요? 예. 네, 들어왔습니다.
네, 지수는 252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0.55%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8조 5천억 나왔고요. 코스닥은 693선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전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53% 똑같이 빠졌고요. 거래대금은 6조 6천억 나왔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그래도 조금 우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487 종목 상승, 391 종목 하락, 코스닥은 912 종목 상승, 하락은 654 종목. 그래서 약간 순환매가 돌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별로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기저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팰 만큼 패서 관심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또 좋다라고 보기엔 어렵죠. 그래서 방향성이 들어와줘야 좋아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무관심이 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뭐 선물에 같이 이제 차익 거래하는 매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추정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무려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책 순매도도 2천억 원대에 나왔고요. 오전장에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미니 선물엔 나스닥도 다 안 좋았고, 그 다음 니케이도 안 좋았고, 상해 홍콩 다 안 좋았는데, 상해 홍콩 미니 지수들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조금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1,394원으로 마감이 됐고, 유가는 뭐 이제 헤즈볼라 이슈 때문에 좀 빠졌지만 금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무려 93포인트나 빠졌거든요. 엄청 많이 빠졌고요. 3%나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금도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거 코인 쪽 흔들리니까 오늘 같이 조금 얻어맞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윤상빈 형님도 2,000원 보내주셨는데 좀 제발 로템을 가지고 계신 입장으로서 오늘의 하락이 굉장히 뼈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킴 형님이랑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네. 성킴 형님은 2,000원 보내주셨는데 JYP 오늘도 3% 올라서 7만 원 찍었습니다. 네. JYP. 감사합니다. 카비님이 2,000원. 나는 어찌 하락 섹터만 다 가지고 있누 망했누. 아이고. 네. 근데 오늘 주도 섹터라고 해서 그날 그 몇 주 동안의 시장을 좀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이 네. 하루에 10%를 빼버리니까 이거는 하다가 당했을 것 같은데, 그 10% 떨어진 그런 주요 섹터 중에서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소나기는 전반적으로 같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네, 그 이유가 수급의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올라갈 때 외국인이 너무 적은데 불안하다라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멘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수가 막 1%대 이상 만약 오르면 외국인이 그래도 몇천억은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외국인이 안 사요. 근데 그러면 개인이랑 기관인데, 개인은 조금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차익 나오면 다 집어 던지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기관도 요즘에 고가권에서 많이 던지니까 그럼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냥 어마무시하게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패는 거를 막거나 아니면 같이 패거나. 네. 근데 이제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쉽지 않죠. 왜냐면 업무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밥 먹고 한번 볼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지났으니까 이제 수, 목, 금 3일 남았네요. 네. 김장훈 본부장님도 요 하락 섹터에 대한 아이디어 오늘 대부분 다 한 10% 넘게 네. 얻어 맞았을 텐데. 많이 올라간 거는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하라고 경고를 준 거라 보고요. 그러니까 낌새가 안 좋으면 초반에 던지는 거죠. 그래도 갑자기 빼면 갑자기 무드가 없지 그거 뭐. 알려주고 하나요? 그냥 느낌이 있으면 같이 던지는 게 맞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빨리 해야지. 자, 질문. 꾸물탕거리고 해. 질문. 예. 고점에서 예. 고점에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최근에 몇 주 동안의 그 주식들이 선별적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 뭐 방산, 그쵸. 뭐 엔터는 아직 살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러면 개인들이 어차피 가는 주식만 가니까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 이거 항상 고민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물쭈물 살짝 뺐을 때
다시 내렸다가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 본질이 안 변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은 팔기가 어렵지 않아요? 선택하기가? 그러면 처음에 살 때 오버보트 하지 말고 그렇게 떨어질 대비해서 또 살 돈이 있었어야죠. 항상 항상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가지고 10% 빠졌는데 바뀐 게 없다면 근데 왜 안 사요? 아 그럼 이렇게 빠졌을 때 샀어야 됐다. 내가 확신이 아니 있으면. 확신이 그렇네. 있으면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네. 매도 매매가 많잖아요. 그거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지. 뭐 외국인이 미쳤습니까? 여러분 돈 벌게 해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올만 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라고 얘기했고 네. 한국장이 만만하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오버보트 하면은 막판에 사면 또 물린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처럼 자기가 오버보트 하는 거는 10% 빠질 때 펀더멘털이 안 바뀌었으면 이틀 정도 알테오 정도 살 수 있는가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논란 나온 게 뭐냐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서 80% 90% 가면은 고점 논란 항상 나와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꺾일 때 보세요. 다 90% 갔을 때 꺾지 않습니까? 80%. 꺾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까먹어. 그리고 그거 목표 주가 한 번 나올 때 사잖아요. 목표 주가 한 번, 세 번 올릴 때 사잖아요. 세 번 올릴 때 걸면 대부분 물린다니까요. 대부분 물려요. 그러니까 장이 유동성 장으로 넘칠 때. 그러니까 미국은 안 물려. 미국은 유동성이 넘치거나 아니면 아주 세기 때문에 그것도 리스크하다고 좀 보긴 보지만은 네. 그래도 한국보다 낫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만약에 유동성이 넘치고 했으면은 이미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2,650 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100포인트 이상 빠진 상태라는 것이 유동성이 많지 않다는 거니까 언제든지 이것 빼서 저거 사고 저것 빼서 이거 사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의 고든 그 주식 섹터에 대해서 감이 없으면은 부안해도 매매가 아니고 오버보트 하지 말고 여유를 남겨놓든지 그죠. 아니면 진짜 그러면 내가 그 어제 샀는데 오늘 아침에 2% 빠지니까 던질까 말까 벌써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자신 없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던지든지 장꼬라지가 이 모양이니까. 그죠. 아니면 진짜, 그러니까 나는 얼마 안 샀으니까 내가 살 마음에 50이 있었는데 10을 샀어. 근데 꼬라지가 2%인데, 진짜 오장은 4%, 5%, 6% 빠졌어. 끝나고 생각해보세요. 펀더멘트 바뀐 거 없어요. 나는 이게 진짜 한 2개월 갈 때까지 갈 것 같아. 그러면 10% 빠졌을 때 한 번 정도 물타기 할 수 있지. 물론 저는 그걸 공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10% 마이너스면 벌써 들어간 타이밍에 틀었다 보기 때문에 이제 손절매라고 보는 건데 여러분도 다를 수 있으니까 한 20%까지 버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유동성이 아니고 쉽지 않게 이렇게 장이 흘러갈 때는 그렇게 해서는 물타기 함부로 해서는 다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할 때 이쪽이 안 가니까 이쪽을 살 때는 오버보트 하거든. 그 빨리 사요. 오버보트가 뭐예요? 과매수. 과매수? 오버보트.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산다고. 네. 그리고 살 때 분할 매수가 아니고 처음 산 게 왕창 사고 두 번째로 천천히 사잖아요. 우리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된 거잖아요. 처음에 사고 그보다 더 사야 되는 거지. 사실은. 이게 분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게 급하단 마음이 되니까는 오버보트하고 물 타다 보면 늘 많아지죠. 그러니까 원래 살 때 내가 이 주식을 100을 살 것인지 30만 살 것인지 10% 이상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덤벼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뭐 여기 맨날 우리 저기 그 채팅 싸주는 분은 고수니까 이런 얘기 안 하시겠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은 안 그런 분들은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흔들리면 뭐 공부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언더보트하고 들어가는 게 자신이 없으면은 장이 애매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너무 급하게 쫓아가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예,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러면 오늘은 왜 떨어졌다라고 한 줄을 얘기하자면 왜 떨어진 거예요? 관세 때문에? 방산이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 대형주가 가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지수는 0.5%, 대형주 전체를 봤을 때는 코스피 대형주가 한 0.7% 떨어졌잖아요. 대형주가 많이 밀렸다는 거. 그리고 오늘 장 시작과 함께 트럼프 관세. 중국에는 추가로 받고 25%더였나요? 10% 더였구나. 10% 더였죠. 중국에는 10% 더.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캐나다는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이웃이지만 그래 이거나 먹어라 25% 관세 그냥 때려버려. 원래 무관세였는데 이젠 없다. 이런 뉴스 때문에 하락한 걸까요? 뭐 영향이 있죠. 그게 크긴 하는데 일단 근데 개별 업종들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좀 하방을 끌어내린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게 꼭 관세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 어떤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이제
재무부 인사건에 대해서 네. 관세를 점진적으로 하는 사람이 왔으니 괜찮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관세는 엄청 명확한 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감세를 먼저 한다 했거든요. 감세를 하려면 이제 재정 정책에서 부담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은 국채 발행하고 돈을 열심히 끌어모으겠죠. 그러면은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뭘 하겠어요? 남들 패야죠. 더 패는 거가 더 정당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케이 너는 좀만 기다려라 나 방망이 갈고 온다 약간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관세 부분을 더 세게 할 것 같고 우리가 일기를 경험해봤지만 그는 장관이 또 인사를 조금 온건적인,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는 사람이 했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점진적으로 하겠냐고요. 자기가 도인데. 그냥 그건 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장이 그러길 바라는 희망이 좀 들어가서 환율도 좀 변함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더 세게 때릴 준비를 트럼프 당선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 안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괜찮을까? 왜냐면 저는 그런 기사들을 봤을 때 조금 신기했어요. 왜요? 중국이 네. 일론 머스크 만나자고 하고 엔비디아 만나서 또 막 뭔가 승부 보려고 하고 네. 우리랑 좀 협력하자 막 자꾸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좀 다급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맞을까봐 겁이 먹었으면은 약간 그런 행동을 할까. 그리고 히토류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토류도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나름대로도 지금 내수가 안 좋으니까 이 상태에서 수출까지 완전 얻어맞으면 좀 많이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안 좋아지면은 유럽도 살짝 휘청휘청 하거든요. 네. 유럽이랑 또 일본이랑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세 곳이 좀 힘들어지면 강달러 또 시작이죠. 뭐 그런 스토리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이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이랑 기관이 판 그 종목들의 성격이 좀 다르네요. 외국인들은 그 봤을 때 가장 많이 판 게 알테오젠, 유한양행, 신한지주, HD 현대일렉트릭, 에코프로, 두빌 뭐 이런 거 팔았다고 치면,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이, 로템, 하나시스템, 기아 하나도 안 겹쳐요. 두 개가. 그러니까 둘 다 던졌는데 다른 종목을 던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빠질 때 얘네도 한 덩어리로 빠지면서 다른 동네에서도 또 한 덩어리 빠지는 약간 요런 물량이 이제 개인이 아무래도 호가가 좀 얇으니까 이런 거 받아들이면서 쭉쭉쭉 밀려온 게 아닌가. 근데 전반적인 오늘의 그런 센티먼트적인 느낌 생각했을 때는 뉴스에 대한 그런 놀라움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0.5% 정도면은 하락을 그래도 잘 방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는 거는 저기 오디오 안 겹치게 제발. 먼저 얘기 듣고. 자.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삼전이 잘 버텨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3전 조금 샀죠. 네, 조금 샀어요. 아주 쬐끔 샀고요. 조금. 네, 그래도 뭐 그런 거죠.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까지 빠졌다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엔비디아가 어쨌든 빠졌잖아요. 물론 필반은 올랐지만 엔비디아 외에 대부분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아주면 나쁘지 않은,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같이 3전까지 같이 빠지는 이슈가 생기면 상당히 지수는 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아까 우리가 오른 종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오른 종목이 있어요. 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 종목의 공통점을 봐야 되는 거고, 계속 얘기하지만은 네. 트럼프가 얼마나 실행을 빨리 할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 2차 전지 가지고 얼마나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도 감세 관세가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이 우리보다 더 급할 수도 있고, 우리는 덜 급한 게 아니고 우리는 준비가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될 수. 어쨌든 간에 그걸 여러 가지 얘기가 돌아가는데 결국은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실적에서 관세를 맞더라도 마켓쉐어를 늘린다든지 뭐 업셀링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다른 거고, 무관한 섹터도 있고. 오른 종목 보세요. 무관하거나 아니면 마켓쉐어를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만 올랐어요. 근데 이제 내린 섹터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0.5라는 걸 한 건데, 아까 종목은 갈렸기 때문에 개인이 받으니까 개인이 타격이 큰 거로 보이는 거 맞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고, 이제 굉장히 잘한 거죠. 굉장히 잘했다고
선방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내려간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국채 수익률이 다시 4.45 가면은 다시 또 되돌아갈 수 있지만은 이 흐름이 내려가면은 그 미국의 유동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이 아직은 연말 연초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는 거면 우리한테도 훈풍은 아니더라도 실적이 갚아주고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가고 뭐하건 신경 안 쓰는 종목 중심으로 갈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핫 섹터들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니까요. 모든 섹터가 지금 그 실적이 연말 연초 좋은 게 아닌데 지금 그 내러티브에 너무 해가지고 지금 뭐 사고 또 뭐 팔고 뭐 이러면은 여기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고 해서 계좌 놓고 나서 장은 그래도 2,500 유지하는데 아주 더럽게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버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하게 빠지는 것이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포지셔닝을 그 뭘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잘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오버보트하면 안 되는 상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비관을 할 수 있는 장의 흐름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실적 안 나오는 거 따라가면은 좀 골로 갈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네. 하나 드세요. 요거 하나 드세요. 아침 먹었는데? 아침? 아침이요? 아침에 먹었는데 아침에. 아니 점심이잖아요 지금. 네, 아유, 지금 지금 오후 손 4시 방- 돼 가는데. 손 방금 닦았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자, 보루님 한번 그럼 상승 섹터를 한번 볼까요? 오늘 그래도 상승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잡주들이 올라갔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대부분의 공통점이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 네, 컨텐츠, 게임, 어. 자동차도 많이 눌렸었죠 요즘에. 그다음에 예. 엔터, 히터류, 여행주, 드론, 리튬 이런 애들 등등등. 여행 빼고 리튬 빼고 드론 빼고 히토리 빼고 또 AI 사실상, 소프트웨어. 요거는 근데 뭔가 전반적으로 계속 갈까? 이런 느낌인 살 게 섹터들이 하나도 없네. 많네. 살 게 하나도 없어. 밑에 있을 법한 애들만 올라왔네. 컨텐츠 안 사, 게임 안 사, 자동차 만년 20만 원. 엔터 그래 엔터는 좀 올라왔으니까. 오늘 항공도 좋았잖아요. 항공 4%. 항공 좋았어요. 네. 대한항공. 대한항공 왜 오른 거예요? 유가 하락이랑 아까 유가 그런 얘기. 거. 그거 합병 네, 합병입니다. 입학했다. 또 계속 임박해요? 정말 임박했대요. 진짜 네, 진짜 임박해. 임박했대요. 와 네. 내일 모레 바로 되나 보네. 네. 막판인가 보다. 저기서 코멘트 해주실 부분은 보노님? 일단은 히터류는 한동안은 저는 뭐 이게 주가 계속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한동안은 중국이 계속 너네 히터류로 혼난다 이거 계속 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은 히터류가 가장 좀 좋았었던 시기가 트럼프 기간 때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히터류가 어쨌든 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근데 아시다시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환경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 어쨌든 기술이랑 그 원자재 부분을 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히토류로 어쨌든 좀 시비를 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행은 좀 많이 튀겨가지고 좀 고민이고요. 뭐 내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드론 친구는 가지 않을까? 왜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 예, 뭐 그런 내용들. 뭐 엔터도 지금 좋은데 엔터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네.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엔터 자동차는 계속 본부장님이 좋게 얘기하셨던 섹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저는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기사를 그 대한항공 합병 기사를 검색하니까 합병 때문에 항공 마일리지가 다 사라질 수도 있다. 그 이런 얘기 나오죠. 얘기를 먼저 맞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아시아나. 합쳐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 마일리지 합계 누적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날 거야 아마. 나 깜짝 놀랐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3조 5천억이래요. 이야. 3조 5천억. 우와. 그 근데 지금 코로나 때 그걸 마일리지를 3년 연장을 해줘가지고 합병되기 전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고객들은 합병 전에 빨리 다 쓰자. 이래가지고 지금 온 동네방네 다 쓰려고 하고 있고 대한항공 쪽도 뭐 몰리면서 이게 또 못 쓰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일리지 실제로 비행기 예약하려고 그러면 시간대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예약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끼다 똥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네요. 아끼다 똥 되는데 비행기 탈 때가 돼야지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비행기 탈 일정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 그리고 내가 결제해가지고 내가 마일리지 받은 거 왜 유효 기간이 있는 거야? 그러게. 맞아요. 그 빵집에서도 그래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돈으로 줘야지. 그러니까. 날라갔어요. 이번에 돈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맞아요. 부채잖아, 부채. 그쵸. 예, 근데 한꺼번에 망하니까 그럼 나눠서 줘야지. 안 쓰면 줘야지. 줘야지. 뭐야 무슨 뭐 내 돈 맡겨놓고 아 없어집니다 이거 참. 처음부터 마일리지 하지 말든지. 그러면 비행기를 덜 탔겠지. 그렇죠. 강도지지. 왜 그렇게 하면 다른 비행기 타니까 안 상. 그럼 경쟁에 사람한테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네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부채 맞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강도야, 강도. 마일리지 사용할 수 있는 제휴처도 줄이고 있대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작년 전체 신청 건수 보다 뭐 70% 수준 뭐 이렇다고 하네요. 코로나 상태 때보다 많다고. 불만이 좀 많은가 봐요. 어쨌든 자, 요건 요이시고 됐고. 대한항공 오늘 4% 넘게 올랐고. 네. 저는 눈에 들어오는 상승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나 진짜 요거 된다고 봐. 뭐죠? 스튜? CJENM? HD 현대 건설기계? 건설기계. 야, 내가 농부의 마음으로 땅을 한번 파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현대 건설기계가 최고인데 진짜. 이거 관세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 없죠, 그렇죠? 그게 크게 영향 없지 않나? 없잖아. 그리고 트럼프가 땅 파야 되잖아 지금. AI 뭐 딴 데서 나옵니까? 땅 파고 뭐 짓고 뭐 해야지 나오지. 거기서 자유로운애는 대동밖에 없지 않을까요? 대동이 3대 기계잖아요. 아. 농기계. 예. 건설기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건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관세에서 안전이 자유로울지 모르겠어요. 아하, 대동은 미국에서 현건기. 브랜드력이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농기계 쪽에서는 이제 미니 캐터필러, 미니 존디어로 불리는 친구고 현대건설기계 뭐 재건이나 이런 거 하면 움직이겠죠. 당연히 움직이겠는데 예, 근데 뭐 관세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몰라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믿고는 난 아니에요. 또 외로워요. 세상에 홀로 서서 내가 혼자 11월 약속하고 내가 현건기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네. 함께 하시겠습니까? 뭘? 현대 건설 기계. 잘 모르겠어요. 아 외롭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종목들은 이미 벌써 다 한번 손을 탄 것 같아. 뭐 그런 것도 있지. 나는 방송을 많이 하니까 언급을 안 하는 종목들이 있고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룬이 또 진짜 많이 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급등했고 현건기도 한참 언급하다가 최근에 또 안 했단 말이에요. 뭐 가겠죠. 예.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바텀 피싱. 아무도 안 도와주네. 현건기 탑승할래요? 글쎄. 자, 11월 26일 3시 54분 현대건설기계 제가 또 외롭게 혼자 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도 상승 섹터 중에서 코멘트할 부분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상승 섹터? 섹터로 묶을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애매하긴 한데 뭐 엔터 자동차 정도. 네.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해박기 전에 한 바탕 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네, 그 정도 느낌이 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차트가 5월달 고점인 46,000원 정도, 47,000원 정도 요걸 뚫고 갔네요. 48,250원. 야, 스튜디오 드래곤 누가 사는 거야 이거? 기관들이 좀 살 거야 아마. 대단하네. 33,000원에서 48,000원까지. 오케이. 없어요? 넘어갈까요? 예. 상승 섹터? 예. 상승 섹터가 좀 약간 영양가가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가볼까요? 근데 하락은 주도주들 다 들어갔습니다. 음. 방산, 변압, 조선, 바이오, 금융. 와, 진짜 다 들어갔다. 뼈 아프다, 뼈 아파. 어떤 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하면 오늘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얘기 다 하면 오늘 끝이에요, 사실. 한 섹터 한 30분 얘기할 수 있을걸? 그래도 제일 눈에 띄게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본다고 하는 섹터가 있다면? 방산주 아닐까요? 방산.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노님 하나 픽한다면? 아하, 하나만 픽해야 돼요. 네, 하나만.
저는 변압기. 아, 변압기. 변압기 줄기차게 변압기. 변압기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변압기는 뭐 산업적으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연속성을 저는 계속 갖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 요럴 때만 조금 이제 매매가 한번 스텝이 꼬이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추세를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뭐 이제 직류로 보내는 거에 대한 스토리도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제 미국이 또 중국을 배제해서 뭐 이제 해저 케이블 쪽에서 직류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LS,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것들이 막 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변압기는 일단은 저는 무풍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변압기는 일단 미국 내에서 바꿔야 되는데 미국 내에 변압기를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외 물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 관세를 매긴다? 그렇게 배짱을 놓을 산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변압기의 무풍지대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도 뭐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거는 근데 변압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애들은 다 차트가 좀 기술적으로 좀 무너졌다고 치면 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는 6% 가까이 빠지기는 했지만서도 아직은 21선 위에 있고 61선 위에 있고 121선 위에 있는 네. 아직은 뭐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엔 매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뭐 주봉이랑 월봉으로 보면은 뭐 거의 이제 지금 성층권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가권에 있는 건 맞으니. 아, 그쵸. 근데 이제 그것도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니 표현은 그렇게 드리지만. 그렇죠. 이 회사가 그렇게까지 고평가냐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슨 어느 정도 느낌인지 평가는 알았어. 받고 있죠.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에서 변압기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무언가 흔드는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위치에서 뭐 전혀. 김장훈 본부장님은 하락 섹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섹터는 뭘까요? 많았죠, 그렇죠. 네. 뭐가 있었죠? 변압기도 있었고 바이오, 방산, 조선, 방산. 기억 안 나시니까 다시 보여드리죠. 화면을 바꿨습니다. 예. 네. 네, 금융하고 변압기 좋아합니다. 금융하고 변압기, 금융은 뭐죠?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아, 이게 12월 중순이나 내년 될 때는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탄탄한 섹터가 나오면은 저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넘버가 나오거나 그런 주식이 지금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좀 배당도 있고 배당 성향도 계속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거를 근본적으로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근데 변압기는 말씀하셨으니까 거의 90% 동의하고 나머지는 그거 대비했을 때 다 팔 만한 이유가 생길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난다. 그럼 방산 일단 패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도 너무 많이 빠지면 더 빠지면 바텀 피싱이 또 들어올 수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바텀 피싱이라는 그 레벨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고 다른 섹터나 아니면 다른 안정적이 보이면 그 타이밍이 늦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 밸류업하고 그다음에 변압기 정도인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도 실적이 나오는 섹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압기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변압기 오케이. 근데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커졌다 생각은 하지 않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연초까지 계속 이거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 엔터를 오늘 까먹고 안 넣었어요. 엔터 하나 집어넣고 스튜디오 드래곤 또 그거는 아직 약간 트레이딩인데 엔터, 유틸리티, 한전, 소프트웨어, 자동차, 밸류업 이렇게 그 나머지는 다 단기적으로 다 그냥 트레이딩이다. 모든 게 다 트레이딩이다. 이게 다 뺄라면 뺄 수 있고 붙이려면 붙일 수 있고 붙이려면 붙일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많은 걸 가려면은 네. 국채 수익이 내려가면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환율까지 내려가면 금상첨화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 얘기할 건데 이거 내려야 할 것 두 개가 있는데 짧게만.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고 천천히 할 거야. 10년물 국채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은 우리는 유동성이 늘어나면요. 네. 아까 오늘 많이 따진 종목 있잖아요. 다 골고루 오를 거예요.
근데 어느 거 하나라도 확실치 않으면은 유동성이 우리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채 수익률하고 달라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2개월 전보다 지금 뭐가 달라지는가? 이거 빨리 못 간다니까? 봤어요? 네, 그럼요. 아니 2개월 전보다 저기 이익 전망이 좋아졌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더 나빠졌죠. 환율하고 국채에서 높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넘쳐요? 아니요. 트럼프 계속 때린다 그러고. 계속 때려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팍팍 올라가겠어요? 모든 섹터를 끌고. 예. 가죠. 못 간다니까? 말이 안 그래서 돼요. 내려야 할 거 2개 중에서 하나라도 확실히 내리면. 근데 오늘 간만에 이 10년물 국채가 많이 내려갔기 네, 때문에 내려갔죠. 지속성이 된다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거기에 삼성하이닉스가 안 빠져서 버티면은 시가총액이 한 20%가 버티니까. 근데 나머지 70%가 떨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오늘 0.5% 빠진 거는 매우 잘한 거다. 이러다가 한 1% 한 번 빠지고 1.5%더 빠지는 시츄에이션이 나면은 요거 우리 두 개가 다시 올라가거나 그러면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내려가면은 삼성하이닉스가 안 버텨줘도 다른 거 가지고도 그냥 2,600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어닝에 대한 전망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네. 빨리 이렇게 치솟는다고 그렇게 가정할 수 없어요. 그거 너무 힘들죠. 그렇게 보고 막 오버보트 하면 안 되지. 그거 안 아 좋다 싶어서 그거 늦었네. 불나방처럼. 근데 내일 모레 다음에 다시 또 빠지고. 다 빠지잖아. 근데 어떻게 대처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2, 3% 빠져주는 게 아니고 네, 아까 10% 박가영 그냥 급락하는 예, 근데 그거는 뭐 빼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체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 섹터 뭐 사실은 그렇지. 방산하고 바이오가 제일 궁금한데 그거를 쏙 빼놓고 두 분이서 딱 조선. 픽을 해버리셔가지고 방산하고 바이오? 왜냐면은 저 변압기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사실은 오늘 빠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그냥 다른 애들 너무 심각한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좀 괜찮은 입장이고 KB금융 뭐 이런 거는 그냥 사실 뭐 가지고 가는 거니까 배당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해서 바이오하고 방산이 제일 궁금한데 그걸 쏙 빼놓고 말해서 넘어갈 수가 없네. 아이고. 둘 중에 하나만 찝어주세요. 방산 바이오. 그럼 전 방산하겠습니다. 방산 바이오 이렇게 해주세요. 바이오는 방산. 얘기하기 어려우신가 봐요. 아니요, 바이오는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이 얘기해서. 그래서 많이 얘기했지, 우리도. 할게요. 예. 뭐 그럼 바이오로 할까요? 방산 아니 방산. 아니요. 방금 편한 대로 하시면 얘기해주세요. 되지. 아무거나 궁금해요.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 약간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멈추면 개인적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자는요? 지금 상황에서. 보이죠? 어. 이미 얻어 맞았는데.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 지금이라도. 그래도 이제 지금 에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팔면 안 되죠. 제가 뭐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 거잖아요.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던질 때 LIG 넥선입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죠. 오늘 많이 빠졌죠. 근데 무슨 일이 발생을 했어요? 외국인이 위에서는 열심히 팔아서 내리던 외국인이 지금 다시 사잖아요. 네. 오. 외국인이 안 던졌어요. 누가 던졌어요? 기관이 기관. 던졌어요. 기관 중에서 누가 던졌어요? 연기금이 던졌습니다. 오케이. 사모펀드랑 네. 현대로템도 보세요. 기관이 던졌어요. 외국인이 삽니다. 조금 던지긴 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최근에 이거 다 던졌죠? 이 친구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물렸잖아요.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왜 시간이 걸릴 수 있느냐? 지금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는 굉장히 힘이 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방산의 스토리가 어떤 거였냐? 정책, 특히나 미국과 중국이 정책 자금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면서 이제 한쪽이 올리면 나머지도 올라가지 않으면 국방력은 달라지잖아요. 내가 무기가 3개가 생겼어요. 근데 상대방이 3개를 안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세대 패도 쟤는 할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세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했었던 거 상관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만약에 방위 자금을 줄이면 중국도 지금 내수가 튼튼하지 않잖아요. 네. 수출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네도 정책 자금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걔네 둘이 줄이면 1등, 2등 국가니까 다 줄이면 나머지들도 다 줄이죠. 조금씩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스토리 중에서 물론 저는 수출 지역도 계속 다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펀더적으로는 전혀 손실된 게 없지만 센티적으로는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좀 일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게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수출 지역이 다변화가 돼서 당장 수주가 또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 주던가
아니면 뭐 한 5대 나올 거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량이 한 50대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특정 라인이 뭐 100대가 나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야? 약간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내려왔을 때는 좀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오케이. 생각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쪽. 김영현 본부장님 바이오. 알테오젠 얼마? 많이 얘기했는데 알테오젠 뭘?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죠. 3%. 근데 이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얘기했잖아요. 금, 월, 화, 오늘까지 하네. 계속 개미털기. 10% 빠졌다, 15% 빠졌다가 또 10% 올라갔다가 또 15% 내렸다가 또 10% 올라갔다가. 개미털기입니까? 나 잘 모르지만 외국이랑 기관을 같이 팔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외국이랑 기관이 같이 팝니까? 같이 팔고 있어. 아, 안 좋은 거고 그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 리포트 나올 때 세 번째 정도 이렇게 올릴 때 네. 다른 목표 주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높아졌을 때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락하는 게 더 강해요. 막 많이 내려가다가 충돌하는데 다른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막 내려갔어. 네. 한 30% 빠졌어. 근데 리포트가 충돌돼. 하나는 바이온 위크니스, 하나는 목표 주가 낮추고 그냥 막판 난리가 났어. 그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빠졌을 때는 좋은 걸 반응하죠. 사람 심리가 그런 거거든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알테오지 많이 올랐잖아요. 한 40만 원 넘었었나? 넘었었죠. 네, 예, 넘었었을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저 애널리스트가 70몇만 원짜리 일주일 안 돼서 했던 사람이 좀 이렇게 됐죠. 여러 가지 방어를 했지만은 근데 오늘이니까 어저께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상당히 낮아요. 상대적으로. 얼마예요? 얼마예요? 40만 원. 40만 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45만 원 갔다가 내려갔어. 난리 보겠어. 그러니까 45만 원 갔을 때 애널리스트가 70몇만 원 불렀어. 73만 원. 그치. 네. 롱텀을 불렀어. 그리고 공교롭게 하루 이틀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어요. 예. 근데 실체화되지 않고 그게 흔들었어요. 그쵸. 10% 받았다, 10%. 근데 오늘인가 어저께가 리포트가 나왔어. 오늘 나왔어요. 다증권에서. 그분은 원래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40만 원짜리 했어요. 우리가 45만 원 가봤어. 악유가 됐어. 40만 원 봤어. 살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40만 원. 그거 봐. 그런 심리라고. 그러니까 얼마까지 빠져요? 30만 원 이하로 빠져야지 사는 사람이 들어오든 말든 그렇게 하겠지. 근데 오늘 29만 7천 원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파니까 이것도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눈치를 보겠지. 소화하는 시간. 네, 그렇게 하고 펩트론도 비슷한 거예요. 펩트론도 그 애널리스트 막 벗었어. 근데 펩트론은 더 약하지. 왜냐면은 목표 주가 막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일상도 안 갔으니 하겠어요? 아르기먼트가 뭐냐면 아니 알테오젠도 처음에 일상밖에 안 갈 때 일상도 안 갈 때 시가총액이 3조였다는 거예요. 네. 3조가 이상. 근데 펩트론이 일상 내년도 상반기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걸 믿으면은 그러면 뭐 주가가 뭐 지금 1조 얼마잖아요. 1조 얼마. 1조 얼마? 2조 안 됐을까 아마?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보다 뭐 더블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는 것처럼 목표 주가를 쓰진 않았지만 실제로 리포트에는 목표 주가를 언급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적었거든요. 네. 그러면 센티먼트가 그지같이 됐잖아요. 알테오젠도 흔들리니까 펩트론도 못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지. 한번 고점을 치고 내려왔는데 외국인이 계산한다. 기간 조정 들어갔구나. 단기적으로. 길게 보는 사람이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많지 않으면 다른 세탁을 보는 거지. 엔터를 갈까? 자동차를 갈까? 아니면 반도체 갈까? 2차 전지 갈까? 수급이 제한적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해보면 국제 수준이 내려가야 된다니까?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 자꾸 하고 다른 걸 해봤자 아니 어제 오늘 사이에 알테오젠 사이에 무슨 리포트가 나왔고 LIG 넥슨에 무슨 리포트가 나왔냐고 아니면 무슨 뉴스가 나왔냐고. 그렇죠. 네. 주가는 이럴 때는 그냥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전체 큰 그림에서 못 가는 걸. 물론 그리고 오늘은 막판에 아까 뭐지? 관세? 관세 캐나다하고 그 분위기가 우리한테도 미칠 수 있는 그럼요. 거죠. 친구인 캐나다도 때려? 그러니까 나는 더 때리겠구만. 아니 뭐 반도체도 때릴 수 있어. 때리려면 솔직히. 근데 반도체는 그래봤자 지네들이 뭐 없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변압기나 마찬가지로 안 쓰면 지네들이 손해지 이렇게 버틴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불안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게 실적이 따박따박하고 4분기, 1분기 실적이 있는 주식으로 도망간다고 할 수 있고 그게 눈에 안 띄인다고 하지만은 그런 주식 정도로 가는데 그게 섹터가 크지 않으면은 주식시장은 야금야금 더 빠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츄에이션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 섹터가 되게 중요했는데 네. 뭐 바이오, 방산, 그다음 조선 뭐였죠? 얘기하죠. 조선도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변압기, 그다음에 금융 빠지는 거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했네요. 왜냐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결국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중요하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시에 사는 우리 제주산 과일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실지요? 엄마표 요리 사과, 감귤, 황금, 향 11월 26일, 27일 오늘하고 내일 아주 싼 가격으로 저희가 딱 물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발 1400m 소백산골 고랭지 부사 부사 맛있죠 요새.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50년 전통, 우리 삐삐네 제주 농장. 여기서 제주 산지 직송, 제주 서귀포시 황금향이랑 감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먹어야 되는데요. 아까 미리 제가 먹었어요. 지금 하는 동안 다 까먹어가지고 여기 없습니다. 지금 옆에서 여기서. 계속 까먹더라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 4개 먹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달달하게 맛있습니다. 황금향이랑 감귤. 전체 다 사과랑 황금향하고 감귤하고 다 3.5kg이고요. 저희가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 기준으로 사과는 39,900원인데 29,000원에, 와. 황금향은 29,000원인데 23,000원에, 그리고 감귤은 13,000원인데 11,000원에. 그래서 이렇게 맛있습니다. 요거 괜찮네. 한번. 셋 다 맛있어요. 사과랑 황금향이랑 감귤 셋 다 먹어봤는데 셋 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네. 황금향은 조금 새콤달콤하고요. 감귤은 좀 단맛이 강하고요. 사과는 워낙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3.5kg 전체 다 킬로그램 수는 동일하고 링크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멀리서 몰래 이렇게 살짝 껍질을 까는데도 그 상큼한 향이 여기까지 멀리 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예쁘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로. 사실은 네. 외모보다 마음씨가 더 이쁜 사람입니다. 예, 뭐지?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먹어보진 못해서 맛은 모르겠고. 한번 드셔보세요. 네. 시원하고 좋네. 그만큼 상큼하게. 귤? 네. 아까 시원해. 안 들었어요? 겨울에. 안 드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겨울에 시원해. 뜨끈하게 이렇게 온도 난로 켜놓고 네. 이렇게 황금향이나 감귤 까드시면 사과, 너무너무 사과 맛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우 소리 맛있게 난다. 그래, 네. 그 ASMR이 최고야. 네. 그러니까요. 광고 끝, 타이머 끝. 여러분이 하도 난리를 쳐서 2분. 타이머를 켜고 합니다. 120초. 2분 딱 하고 네. 그 다음에 안 하려고. 광고가 계속 늘어지니까. Very good. 오케이. 광고 끝. 고정 댓글에 링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징주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넘어갈까요? 보기만 할까요? 보기만. 있으면 봐야지. 없으면 말고. 오케이. 뭐가 있나? 딱 멈춰두시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알테오젠, 코웨이, 대한항공, GS건설, LS네트워크스, 뷰노, JYP, 하이로닉, 4x4, 젠백스, MOT, 비보존 계약, LGU 플러스, 알맥, 지니뮤직. 위에 몇 개만 볼만하네. 그렇죠? 알테 얘기했고 코웨이. 아 오늘 그 코웨이 또 잘 갔잖아요. 잘 갔어요. 몇 프로 갔어요? 8% 갔어요? 엄청 갔던 것 같은데. 꽤 갔어요. 역대 최대 실적 전망. 그것도 잘 가는 주식이 아닌데. 렌탈이 잘 되나 봐요. 롯데 그러게. 렌탈, 코웨이 이런 데가 잘 가네. 그러니까 롯데 렌탈이 롯데가 진짜 얼마나 좋다. 아쉽겠어. 롯데 렌탈을 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캐시파워. 어려우면. 똥값을 팔 것 같은데. 아이 불쌍해. 근데 진짜 잘하지. 대한항공 아까 얘기했고 뷰노는 고칼륨 혈증 선별 AI 의료기기 시각처 허가 획득. JYP는 목표 주가 1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요? 리딩이? 아 지금 7만 원이잖아. 네. 목표주가 하향 나왔어요. 7만 원을 하향한 게 아니고 업데이트를 안 하다가 목표 주가가 괴리가 기존에 워낙 높아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17에서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12만 원으로 하향도 아니고 15만 원으로 자, 하향도 이게 아니고. 잠깐 말씀드릴게. 야,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낮출 선하네. 때 윤칙이 있는데 제대로 된 하우스라면은 보통은 분기에 한 번씩 목표 주가나 아니, 리포트를 쓰게 돼 있어요. 자기가 커버하는 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리포트가 쓰는 게 보통 제대로 된 하우스 자기가 커버한다는 걸 써야 되는 거야. 실적이 나올 때. 네. 근데 그걸 기만하는 게 아니고 까먹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놓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걸 그 3개월에 한 번 하다가 갑자기 6개월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거 보지 마세요. 커버할 의향이 별로 없는 거야. 무시하면 돼. 너무 게을렀네요. 그러면 좀. 아니면 커버하는 게 한 30개 있었나? 그럼 내가 이해하겠는데 보통은 이제 20개, 25개 정도를 커버하거든요. 네. 주니어는 능력이 없어서 10개 몇 개 하고 그래서 시니어쯤 되면은 20개 정도는 분기에 한 번씩 커버를 하고 리포트로 20장 쓰는 게 아니고 한 장짜리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리 안 하는 하우스라는 게 증권사도 많죠. 근데 아까 이런 건 대부분이 그런 거야. 그걸 안 하다가 주가 이렇게 개떡이 됐네? 좀 올라오네? 그럼 괴리가 좀 벗어나야 돼. 7만 원들은 30% 업사이드 있는 거잖아요. 바이가 나오거든. 다이는 20% 업사이드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다른 증권사 목표가 JYP 비교해봐도 10만 원도 높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왜? 다른 증권사는 그것보다 낮은데?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미리 낮췄어. 그러다 지금 이제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뭐야?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지. 언제 낮췄어? 아, 낮췄지. 78, 75, 77, 74, 네. 80, 75, 80. 이제 다시 높여야 돼. 예. 68은 뭐냐? KB 뭐 정신 안 차려? 예. 아니 얼마 전에 주가가 5만 원 깨졌었어. 그럼 그때 만약에 이 서운해, 친구가 KB. 6만 8천 원 목표 주가 했다면은 업사이드 30% 이상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따져도 6만 8천 원 가겠네 했던 사람인 거지. 이제는 걔한테 물어봐야지. 6만 8천 원 갖고 친구한테 니 목표 주가 왔는데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안 하면 이렇게 스텝이 꼬인다고. 예.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특징주 봤고요. 뉴스는 호다다닥 보겠습니다. 4시 20분이네.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시간 지나버렸네. 한마디 갈까요 그러면? 귤 먹었잖아. 한마디로 갈까요? 뉴스는 다 보셨을 테니까. 그렇지. 네,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이거 애매하네. 그래도 아시아 증시 하락에 비해서 지수는 선방했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은 이제 좀 리딩을 끌고 가던 섹터가 많이 떨어져서 좀 개인적으로 다 뼈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 그런 시장, 맞아요.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웠던 시장입니다. 네. 자, 보노님의 AI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제 그림은 오늘 이겁니다. 짜잔. 오. 와, 일론이 생각하는 AI 시대. 옵티머스 막 깔려 있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산업군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뭐 빛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전력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이런 애들이 요즘에 되게 핫해요. 근데 드론 막 언급해서 가고 그래서 이런 AI 소프트웨어도 오늘 많이 갔잖아요. 근데 큰 기조로 보면 이러한 좀 연관성이 있는 산업군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요즘에 하도 소만 그린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와, 근데 진짜 미래지향적이다. 잘 그렸죠. 네. 그 뭐라 그래요? 저거 비슷한 거 소라 나왔을 때. 응? 소라. 소라. 소라 나왔을 때. AI 소라. 비슷한 느낌. 영상. 예, 잘 약간 그렸어. 그 풍이 사이버펑크 닮지 않았어요?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 2045인가 뭐예요? 아. 모르게. 사이버펑크 몰라요? 아세요? 알아 몰라요. 모르고 모른다고 해. 지금 모른다고 말하기 사이버펑크 몰라? 민망해서 지금. 케아누 리브스가 광고한 그 게임 사이버펑크? 그건 알아. 그건 알아. 사펑 피펑. 갑자기 들으니까 사이버펑크 풍. 생각이 안 나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아침에 써서. 아침에 쓰셨다. 다시 한번. 재방송 할까? 재방송. 그림 되게 멋있었어요. 천국과 지옥. 당신의 지옥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 전쟁 끝난다면서. 안 끝난다니까요,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이스라엘 하마스. 에이. 끝날까? 오케이. 예. 끝나는 전쟁도 있고 새로 나오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항상 돌아가는 거니까 하여튼 전쟁 한쪽은 끝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주식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쟁이 새롭게 시작하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이거 봐요. 전쟁이 한참 하다가 끝난다니까 방산이 들이맞았잖아요. 그렇다고 뭐 평화주의자 주식이 날아간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확실하게 평화가 오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드리면서 네. 요거 아침에 했던 거.
이건 안 했으면 좋겠네. 하지만 안 할게. 아니, 오케이, 안 할게. 내가 대신해 줄게. 안 할게.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전체 수정해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대. 아침에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너무 끔찍해. 시청자 평론 빨리 해줘. 나 예의 없다고 그게 나는 진짜 끔찍한 거예요? 나 그거 듣고서 바로 껐잖아. 아니, 아니 근데 저거는 그게 끔찍한 거야? 끔찍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확률이 낮고 시장이랑 별로 상관도 없고. 상관이 있는지 2년 뒤에 봅시다. 진짜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률이 뭐 3%는 아니라 봅니다. 그거보다 높다? 높을 수 있어요. 6개월 앞으로 진행되는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가장 큰 이유. 최소한 자기가 안 나타나도 공화당한테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는 이유는요? 제일 큰 이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계속 갈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는 정책 집행에서 이 사람도 네. 컴프로마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법을 바꿔서 해서 자기가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공화당 갈 수 있다면은 컴프로마이즈를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우리한테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나라를 진짜 make America great again 한다는 것은 롱텀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뭘 쇼 보겠다는 생각을 영어 쓰고 일본어 써서 죄송한데 승 보겠다는 그 급한 생각이 좀 수그러들 수 있거든요. 이번에 진용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트리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성과가 확실해야죠. 확실해야지 뭐 미국 사람들이 뭐 민주당도 좋아하고 그래서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난 5, 6년간 많았습니다. 세상은 expecting the unexpected 예상하지 않은 것에서 뭐가 나오니까 한켠에 이럴 가능성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네. 진짜 하고 싶은 말. 앞에 건 다 인트로. 이걸 자,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또 못 알아듣거든. 오픈네스, 프리시전, 프리덤, 리스펙트, 러브. 러브만 좋아하죠. 러브 좋아하죠. 저 러브도 리스펙과 함께해요. 그거 좀 좋아해요. 네. 프리덤도 함께하고. 그런 문제 아닌가요? 오픈네스도 함께하고. 그러면 안 돼. 나네 나. 프리시전도 함께하고. 나네. 아까 사실 확률이 굉장히 낮죠. 네네. 현실적으로 그런 거에도 마음을 오픈하시고 여러 가지 퍼서빌리티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고 다만 그거는 미래지향이 아니죠. 오픈리스고 지금 당장에 그 주식을 할 때는 철저하게 정확성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된다. 너무 내러티브만 중심하지 말고 프리시전이 그런 얘기고 대신에 뭐 자유롭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시고 네. 뭐 무엇보다 주식을 사랑하니까 하시겠죠.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갖추고 하시되 맨 위에 오픈리스트를 갖다 놓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가져왔다. 원래 이걸 한꺼번에 오해하려고 했는데 오늘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걸 딱 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개똥처럼 한번 해봤어. 그래도 만약에 실현된다면은 성지순례처럼 이 영상을 방문하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거를 듣고는 싶어요. 왜냐면 푸틴이 러시아가 저기다가 유럽을 침공할 줄 알았어요? 중국이 대만 침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잖아요. 당연히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잖아요. AI가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또 시대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래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박가영 갈까요? 네. 박가영의 네 글자를 박가영. 정말 이 신청자분은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제 머니 QNC 아이디 저 머니 QNC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살짝 다음 장으로 넘겨서 소개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머니 QNC를 상담 종목으로 가져오셨고 평단 32,800원, 수익률 마이너스 40%, 비중은 20% 들고 계시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꾸준한 성장성 보여줄 거란 증권사 리포트 읽고서 실적을 믿고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꽤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고 이후로 주가는 30% 이상 떨어졌는데 최근에 리포트를 다시 봤더니 어닝 쇼크에 TP는 하향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너무 뜨거워졌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할지 아니면 다음 반도체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한 2, 3년까지도 기다릴 의향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리포트를 좀 많이 언급을 하셔서 저도 관련 리포트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최근 리포트는 없었고요. 11월 19일 BNK 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33,000원. 오늘 종가가 32,200원입니다. 유지가 되는 내용이었고 내용면에서는 양호한 실적인데 저평가 상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11월 18일 하나증권에서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목표 주가는 31,500원인데 하향 의견이었고요. 과도한 하락 구간에 진입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 목표 주가는 29,000원이었으니까 조금 약간 타 증권사 리포트보다는 약간 낮은 TP 제시를 해줬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두 분의 의견 궁금한데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원익 Q&C. 근데 반도체라 가지고 네. 저보다는 시간상 김장희 본부장님. 오케이. 김장희 본부장님 원익 Q&C. 그 느낌 한마디. 느낌만. 지금 근데 볼에 귤이 있어가지고 말을 그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부러 넘긴 것 같은데. 숫자 이렇게 안 돼. 빨리 해주세요. 원익 Q&C. 이거 어떤 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만 소개하면 오늘 종가가 23,000원이네요. 23,300원. 원. 그래. 네. 이게 아마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바뀌었다면서요, 내용이. 네.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파셔야죠. 근데 이미 떨어진 다음 아니, 살 때는 기분 좋아 사고 내려갈 때는 나쁜 소리 하니까 가만히 있고.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꼭 한 사람 지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샀는데 타이밍이 틀렸거나 틀렸다는 말이 이상하다. 타이밍이 좀 잘 악구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이 특별히 이 주식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반도체에 빠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마 본업이 있고 그 자회사가 있거든요. 아마 자회사 실적이 꽤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자회사 실적이 뭐냐면 전기차하고 관련돼요. 전기차에 얘네가 또 원재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전기차가 안 좋았는데 그럼 애널리스트는 왜 몰랐을까? 어렵지. 본업도 아닌데 전기차에 관련되는 그쪽을 잘 몰랐겠지. 그래서 그 충격이 그 충격까지 겹쳐서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럼 전기차가 언제 회복되느냐 이런 걸 보고 이게 전기차 우리 할 때 2차 전지까지 내려올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기 반도체가 핵심인 회사에 이 회사에 대한 팔로업, 실적에 대한 팔로업이 제대로 빨리빨리 될까? 그거 신뢰가 이뤄져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다린다 그러셨는데 반도체 기다리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저보다 길게 보신다면은 뭐 2, 3년이 아니더라도 1년 뒤에도 돌아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아까 반도체 아닌 것에 대한 팔로우업이 애널리스트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신뢰를 두는 게 있는데 그 리포트가 언제 거죠? BNK 건가요? BNK게 11월 19일. 그분이 조금 더 아까 그 오픈리스 다음에 뭐였어? 프리시죠. 네. 조금 더 남의 눈치 안 보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0.8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 깔끔한데요? 33,000원에 0.8 하니까 얼마야? 38에 24. 한 26,000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사가 뭘 어떻게 본업에서 특별히 개떡을 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서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빠진 건데 탄력은 그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가 구간은 하락 속에서 좀 과하다고 생각은 있으세요? 좀 과하게 좀 빠진 면은 있죠.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얘네들이 먼저 올라간다는 또 그런 근거가 있지는 않고 이미 팔 때는 지난 거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지금 올라올 때 어떤 거로 올라오느냐 뭐 그런 얘기에서 아까 그 애널리스트를 한번 믿는다기보다도 한번 팔로우업을 하시고 항상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0.8 그 이상 가기가 굉장히 터프하다는 걸 한번 감안해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분이 좀 잘 쓰십니까 리포트를? 경험이 많으십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그러니까 그 나이니까 눈치 안 보죠. 명언커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야? 내용면에서 양호한 실적 저평가 상태 11월 19일 거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0분이어서 보노님 짧게만 원익 Q&C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이전에 이평선들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적어도 120선까지는 저는 하방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이탈을 하면은
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 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볼만한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네 근데 글쎄요 던지기도 좀 쉽지 않으시긴 하겠지만 어려운 상황 왔어. 다른 걸로 수익을 봐서 조금씩 비중도 좀 덜어보고 또 유배도 나눠서 좀 보내서 계좌에서 좀 추세에 만약에 반전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좀 약간 나눠서 하면 또 이제 금방금방 일정 라인들은 또 탈출이 가능해요.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니까 여러 가지 부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떨어져서 사시는 것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아닌 것 철저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걸 오케이. 병행하셔가지고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감해도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박가영의 내 계좌를 박가영. 요거 사연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3프로 머리 채널에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 가지 궁금한 점, 굳이 종목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 네. 가지 스토리들 올려주시면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가 잘 소화를 해서 또 리포트까지 찾아드리니까요. 재미있는 코멘트 하나 나고 볼까요? 재밌는 거? 장관하려면 매달 5천만 원씩 내야 된다고. 누가요? 트럼프 측근 매관 매직 의혹. 아, 그냥 보시다가 그냥 갑자기 아 이게 재밌으셨네.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가 보네요. 네. 한 자리 하려면 돈 내야 되는 거. 네. 그죠? 나도 돈 내고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야? 한 자리 하려면? 여긴 한 자리가 아니어서 괜찮아요. 과일만 많이 팔면 돼요. 오케이. 아이, 그렇네. 과일만 잘 먹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측근 매건 매직 의혹 이것도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좀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 혹시나 하락을 크게 맞으신 분들은 저녁을 그래도 든든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조금 기분 전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빗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찬바람 조심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프닝 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